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좀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마침 두레님이 부국철강 수익 인증해 주신 게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019년 12월 22일 제작했던 영상이고요. 정치 테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정치 테마라는 게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세력들의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력인데 요건 이제 굉장히 작은 세력들이 이슈몰이를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따라서 처음부터 버블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는 흐름으로 움직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가치를 판단을 해서 싸다 비싸다를 논해서 주가랑 가치랑 연동이 된다라는 이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이 원리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가치가 입혀져 있지 않으면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이 구간이 어디가 꼭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냥 버블로 진행되는 주식은 이거는 투기적인 접근입니다. 그럼 이런 투기적인 접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정치 테마로 움직인다 그래도 이슈가 예를 들어서 이슈를 붙여서 이제 움직인다 그래도 가치가 기업 가치 대비해서 비싸지 않은 구간에 편입을 해놓고 기다려서 요런 만약에 이슈가 붙는다 그러면 이건 이제 운이에요. 운. 요런 운이 작용했을 때는 팔아치우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항상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투기적인 방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겠습니다. 자, 두레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은 처음에 이제 작년 2018년도 이제 북한 테마주들 움직이고 할 때 이제 후발주로 진입했던 종목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밸류가 부담이 없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부담이 크게 없는데 이익이 늘어나는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밸류가 매력적인 종목들을 보이면 교체 포지션을 이게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교체 포지션을 취하는 게 맞고요. 이게 만약에 수익을 챙겨놓고 있는 분들은 이제 선택이겠죠. 그냥 끌고 가보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절반을 챙겨놓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절반보다 이상 챙겨놓고 한 20% 정도 비중만 이제 끌고 가는 방향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레님이 DBI 택도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좀 나중에 올려주셔서 저번에 영상에서는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그래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부국철강이 그러면 지금 움직였을 때 이게 왜 움직였느냐를 보면 이낙연 총리랑 광주제일고 동문이래요. 이게 CEO가 그렇다는 건지 이사진이 그렇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따로 살펴보진 않았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회사가 이낙연 총리랑 동문이라서 이낙연 총리가 뭔가 정치권에서 뭔가 되면 혜택을 볼 거다? 이렇다는 게 굉장히 부패한 생각이잖아요. 한국은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패지수가 높다는 게 이런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테마라는 게 항상 대선 시즌만 오면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갈 거냐. 한국의 부패지수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도 더 올라오고 사람들이 인식 수준이 올라오게 되면, 의식 수준이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사라지겠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 대선 테마주라는 게 예를 들어 차라리 정책 테마주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서 그 관련주들은 진짜 이익 모멘텀이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움직인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뭐 학교 동문이다. 이게 동문인데 한 번도 사실 부국철강 CEO랑 뭐 이낙연 총리랑 만나본 적도 없고, 동문 중에서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진짜 친구도 아니고, 무슨 동생이라든가 무슨 뭐 친척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걸로 엮어서 움직인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이슈몰이에서 세력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국철강은 요런 걸 가지고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당시는 이게 가치를 보면 어떠냐. 자산 가치는 비싸지 않습니다. 그냥 적정 수준에 있어요. 자산 가치는. 근데 가치를 볼 때 자산 가치와 성장 가치를 보여야 되는데, 성장 가치 같은 경우는 이익 같은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거의 아직은 보여지는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 가치가, 이익이 늘어난 흐름들이. 자,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투레님도 가지고 계시면 더 줄여놓든가 아니면 다른 용어로 교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정치 테마주도 밸류를 체크를 해보면 답이 없습니다. 남선알미늄 같은 종목도 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접근했을 때 정치 테마주로 접근했던 게 아니에요. 이제 뭐 1,000원권대 샀었는데, 이게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5,800원까지 거의 한 580% 올라왔죠. 이제 100% 올라왔을 때가 거의 살짝 비싼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뭐 200%인가 올라왔을 때 다 팔라고 제가 사인을 드렸던 이유가, 자, 밸류 체크를 해봤을 때 이거는 이제 매력이 없는 구간이고, 너무 이슈를 타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매도성이 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가고, 이거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가가 가격이 올라갈지 모르는데 결국은 가치에 연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 적정 가치가 한 1,500원 정도, 1,500원에서 2,000원 사이란 말이에요. 1,500원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죠. 왜? 테마라는 게 꺼지게 되면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오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게 남선알미늄이 막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뭐 하한가 비슷한 흐름이 나왔던 이유가, 자, 이낙연 씨 뭐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이제 동생분인가가 뭐 이사진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요런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자꾸 하니까, 요런 부분들 때문에 사퇴를 했다 그래야 되나? 퇴직을 했다 그래나?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장은 지금 뭐냐면, 정치 테마주 대장이 지금 남선알미늄하고 한상제지 정도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후발주들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후발주들이 움직이는 건데,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테마 흐름이에요. 진짜 산업이 성장하거나 기업들이 이익이 좋아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것들은 대장 흐름인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후발주 개념을 해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을 이름 붙여갖고 올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강한 게 이제 이낙연 관련주들인데, 이제 서원이라고, 자, 후발주가 지금 엮이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 남아산업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누구 관련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주고, 부국철강도 이낙연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지금 철강 기업들 같은 경우는 퍼가 평균 0.3배 막 0.5배 그래요. 그러면 철강 섹터 평균에 맞춰지려고 그러면 주가가 한 3,000원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겠죠. 지금 한 PBR이 한 0.9배 정도 되니까, PBR이. 그리고 철강 기업들은 지금 이익이 업황이 안 좋아서 다 안 좋은 구간에 있으니까 안전 마진은 확보해 있는데, 이게 뭐 마이너스 50%면 싸다 라고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주가가 지금 구간에서 마이너스 50% 내려오면 싸다라는 기준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남선알미늄이나 한창제지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반토막 나도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한 반토막 난다 그러면 적정 수준의 가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반토막이 난다 그래도 지금 신규 편입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빠져야 매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더 올라간다 그래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구간에서 예를 들어 2배, 3배 더 올라간다 그래도 이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봤을 때 정치 테마주들은
정치 테마주들은 지금 버블 구간에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기 매매를 한다든가 여기서 하면 뭐 하려고 요런 종목들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고 뭐하고 하냐고요. 요거는 결국은 다 개미 무덤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반복되어 왔어요. 역사적으로. 5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이게 이슈몰이가 딱 시작이 되면 끝난 거예요. 정치 테마주들은. 아예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이전에 봐야 돼요. 가치주들 골고루 편입해 놓다 보면 이런 이슈를 붙여갖고 가끔 날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매도해가 좋은 시점이지 신규 편입은 아예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은 쳐다보지 마세요. 좋은 기회가 다 놓칩니다. 다른 지금 시장이 굉장히 돌아서고 하면서 좋은 기회들이 많이 보여요. 진짜 싼 기업들도 많고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입혀져 있는 기업들도 많이 보이는데 굳이 이런 종목도 쫓아다니다가 물려버리면 좋은 기회들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쳐다도 보지 말자. 뭐 이제 다음에 이제 내년이 이제 뭐 대선이다. 내후년이 이제 대선이다 해갖고 내년에 정치 테마주들이 한번 또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요거는 뭐 내면 안 되는 수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쳐다보지 말자. 결론은.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을 보면 무슨 이제 뭐 안철수 관련주, 뭐 이낙연 관련주, 뭐 등등 해갖고 또 황교안 관련주, 뭐 등등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선 주자들 잡히고 뭐하고 하면 대선 주자들 잡히고 하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자한당이 뭐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 막 황교안 관련주도 움직이고 막 내년에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기업의 가치라든가 무슨 뭐 장기 모멘텀들이 잡혀가면서 상승하는 그런 업종과 섹터군이 아니면 요런 종목들은 단기성 이슈라는 거예요. 그럼 꺼질 때는 제자리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건 성장을 하면서 요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모양이에요. 주가라는 게 요런 흐름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모양인데 정치 테마주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꺼져갖고 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치 테마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이 없으니까 가치가 여기 있는데 버블만 키워놓고 버블이니까 이 버블이 꺼지면은 제자리 와가지고 이게 회복이 안 되고 3년이고 5년이고 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업이 진짜로 나중에 성장 모멘텀을 잡히기 전까지 버블이라는 게 심하게 끼면 심하게 낄수록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가가 무슨 뭐 70% 90% 빠진다 그래도 나중에 고점을 어딘지 몰라도 고점이 어딜지 몰라도 고점을 잡은 다음에 빠질 때는 이게 뭐 90% 이렇게 빠지면 이거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구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쳐다볼 게 아니다. 라는 말씀들을 드리는 거죠. 정치인들이랑 관련이 있다 그래갖고 그게 주식이 오른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 부정부패에다가 배팅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접근 자체가 썩었잖아요. 접근을 하는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뭐예요? 이거 비정상적인 거는 건. 이거는 욕심이 끼는 거잖아요, 그냥. 가치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서 기업도 좋고, 자, 투자자들도 좋고, 그 회사 직원들도 좋고, 우리나라도 좋고, 그런 방향으로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도, 접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야, 너도, 남선알미늄하고 한창제지 사라 그랬었잖아, 그때. 물론 수익은 났는데, 그때도 그럼 접근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때 당시에, 접근을 했을 때 부국철강 접근했을 때도 이때고요. 이때 그냥 테마 흐름을 안 보고 접근을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정치 테마는 안 봤어요, 아예. 정치 테마라는 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그냥 이게 엮여서 움직인 거고. 자, 기업 가치. 밸류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었고,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 저평가 구간이었고요. 한창제지 같은 경우는 밸류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사놓으면 언젠가 수익을 줄 거다라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리고 북한 테마주들 막 움직일 때 관련 업종들 이슈가 붙어 있는데 밸류가 비싸지 않은 것들 찾다 보니까 자,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을 그때 당시에 이제 추천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이슈를 보고 접근하는 거는 잘못됐다. 근데 가치를 보고 접근을 했는데 이런 이슈가 붙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움직여주면 어때요? 자, 이건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 때와 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테마 흐름들도. 그러면 남들이 알고 이슈가 붙어 있을 때는 절대 쳐다보면 안 되는 게 정치 테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장이 보통 이제 좀 안 좋을 때, 시장 흐름이, 시황이 좀 안 좋을 때 보통 이런 테마 흐름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항상 꼬시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개미 꼬시기. 항상 올라다니는 것들만 옮겨 다니면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이런 걸 꼬셔갖고 여기서 물려갖고 죽어 있을 때 진짜 성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장 기업들은 계속 가는 거죠. 자, 이런 흐름들을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이런 것들을 외면을 하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전에 이런 거를 찾는 노력을 해야죠.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수익 스토리 부국철강 107% 수익 스토리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